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의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진행자 김정자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고요. 우리 전주 지역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나 때를 잃어버린 꽃들을 보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애장하는 시이죠. 네, 라디오 플러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그중 전주 전라 가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 가명, 전라 가명은 전라 감사가 근무하는 관아입니다. 조선시대 전라 가명은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를 관할했어요. 지방 통치관으로 전라 가명은 조선왕조 500여 년을 내내 전주에 자리했습니다. 전라 감사는 현재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장관으로 행정, 군사, 사법을 관장하는 막대한 권한의 소유자인데요. 선화당은 전라 가명의 정청이고 관찰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곳이죠. 감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짧게 한 것은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라 가명은 복원을 하기 위해 발굴 조사를 했는데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 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 가명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원주 가명은 위치가 아예 바뀌었으며 다른 지역의 가명은 시 자체를 바뀌어서 복원을 했다고 하니 전라 가명은 그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선화당이 보이는데 선화당은 임금님의 높은 덕을 받들어 백성들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선화당은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군이 지휘 본부를 설치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전라북도 도청의 행정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으나 1951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도청이 옮기면서 2020년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선화당 현판문은 처음에 사용했던 글씨를 그대로 컴퓨터 작업으로 입혀서 걸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판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은 대청을 중심으로 현판을 올린 까닭이라고 해요. 선화당 대청을 들어서면 사진 속에 인물이 있는데 그때 당시 김성근 관찰사라고 해요. 한양의 영사가 순찰을 오자 대접을 하는데 두 여인은 기생이고 북춤을 추는 모습을 영국 대사가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전라 가명을 복원할 때 이 사진을 찾으러 미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선화당 내부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화당 천정이나 옆에 그 벽 같은 그런 무늬나 모양을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할 때 한식으로 대접을 했는데 한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겼다고 하는데 가명 안에 가면 이 그림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답니다. 선화당에는 또 5개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청 도면을 보면 우물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요. 전라가명의 추구기는 이거 역시 일제강점기 때 없어져서 충청 가명의 것을 보고 복원되었다고 하고요. 관찰사는 정이품에 해당되어 관찰사가 타 지역으로 일을 보러 나가고 없을 때는 정오품 판관이 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관풍곽은 관찰사가 민정과 풍습을 살피던 누각이라고 합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 올라가시면 정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관풍각을 내려와 영신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선정비가 있습니다. 선정비는 선정을 베푼 관리들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인데요. 조선 말에는 전라가명 건너편에 세워져 있다가 다가공원 쪽으로 옮겨졌으며 2020년 가명을 복원하면서 가명내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영신당 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조선 후기의 선정비이라고 해요. 영신당은 사랑채로 관찰사가 쉬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명이 복원되기 전 일제가 사용하던 건물을 도청으로 사용하면서 역사의 자료들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회화나무는 영신당 뒤편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는데 수령이 200여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전라가명의 유일한 흔적이며 가명의 모든 역사를 보았고 알고 있다고 하죠.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큰 학자나 인물이 나오며 좋은 기운을 불러준다 하여 귀하고 신기하게 여겨 아무 곳에나 함부로 심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영신당 왼쪽의 문은 관찰사가 내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야는 아녀자들이 거처하는 안채를 말하는데요. 선화당을 돌아 내야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야로 들어가는 문을 보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대청마루는 올라가기 쉽게 단을 만들어 놓고 문을 위로 들어 올려 위에서 걸어주는 걸쇠가 중간중간 많이 걸려 있어요. 또 마당으로 나오면 조선시대에 타고 다녔던 가마가 있어 어린아이들은 올라가 타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마 안에는 요강이 놓여 있습니다. 요강은 화장실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 때는 어느 집이나 다 한두 개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 다녀서 아마 가마 안에 요강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요강은 지금의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야를 돌아보고 다시 선화당 대청마루에 서보자. 토정루 정문 너머 전주 완산경찰서가 보입니다. 경찰서 벽에는 커다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18세기 전주의 모습을 재해석한 벽화라고 해요. 전주의 사대문이 벽화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도 가명의 땅이었다고 하니 전라 가명의 크기와 넓이를 짐작하시겠죠. 가명에서 한옥마을로 가실 때
아니면 한옥마을에서 풍남문을 지나 가명으로 오실 때 벽화를 꼭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호남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충무군께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가명을 들어가기 전 아니면 가명을 다 보시고 나오는 길에 큰 돌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나라의 군수품이 다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른 최고의 통치기관 전라 가명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있는 전라 가명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외에 또 어떤 설화가 있을까 궁금해지면서 전주의 다양한 전설에 대해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라 가명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제가 오늘 전라 가명을 소개해드렸는데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네. 그래 맞아. 저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이렇게 공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완전한 도시이며 내향의 도시이자 선비의 도시인 전주. 이렇듯 저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주를 마음껏 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김정자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또 다른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